네, 안녕하십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여야의 상당한 포진을 해야 제2, 3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 대선 그 이후에요. 그 대선 패배의 책임과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수치라고 보고요. 후보 개인을 그 38.9%, 40%죠. 당의 문제 13.8%, 문재인 정부의 그 문제다, 패배 원인이다가 20%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역대급 그 비호감 선거였죠. 특히 뭐 총선과 달리 대통령 선거는 후보 개인을 많이 보잖아요. 이 윤석열 그 이재명 여론조사 누구를 찍느냐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95%가 상대방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비호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사실상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느냐. 단순 뭐 차기 정권 교체 문제가 아니고요. 제2, 제3의 윤석열을 막아야 되잖아요. 자, 윤석열 집권으로 인해서 이 한국 민주주의는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국제적 위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요걸 보시면 더 정확해집니다. 이게 이번 총선 불과 한 달 전 여론조사예요. 이 국민의힘이 33%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6%입니다. 이 오차범위 이 밖에서요. 이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윤석열 집권 이후에 이 무도한 이 윤석열의 그 행태를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총선 한 달 전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국힘이 이기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183석을 21대 국회에서 몰아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대선에서 지선에서 패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민주당 너희는 글렀다. 대선 지선에서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 되고 니네 지금 한 게 뭐가 있느냐. 한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윤석열 이 집권에 대한 반사이익을 봤어야 되잖아요. 그 반사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이종섭 그 호주 도피어 그리고 대파 이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여러 차례 이번 총선 이후에 여론조사가 나왔죠. 역시 또 민주당이 뒤지고 있어요. 자, 이 민주당이 바뀔 것인가? 이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정권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몇 가지, 두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 관련해서 이제 살살 이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죠. 이 정청래는요, 연임 반대 45%가 나오니까 자기는 찬성이다. 한번 이제 큰 코 한번 다쳤죠. 이 조국 혁신당 의원 그 세미나에 갔다 개딸들한테 집단 린치를 당했죠. 사과까지 했죠. 자, 이 정청래는요, 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도층은 47%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국힘을 한번 볼까요? 국힘에 만약에 50대 50으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자기 당대표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이 1등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저지하는 이 국힘의 세력은 누굴까요? 극보수, 극우들이잖아요. 이 전통적인 이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통적 지지층이요, 이 극보수에 이 해당이 됩니다. 예. 실제로 이
대선 패배의 원인 아까 수치로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은 국힘보다 계속 뒤졌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 뒤지고 있다. 민주당이 좋아서 잘해서 찍은 거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은 여전히 계속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하겠다는 것이고요. 연임의 의도는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처로 반드시 연임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요, 절대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할 것인가, 저는 전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해온 것으로 볼 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반증한 두 가지 인터뷰를 볼게요. 개항을 대선 패배 후죠. 이 민주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더더덜도 아닌 이재명 방탄국회 입성을 위한 재보궐선거였다. 패배한 대선 후보를 살리기 위해 당 전체가 매달리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나마 당 개혁을 불씨라고 영입한 박지원 이 비당대책위원장 결국 개딸들 앞에 고개를 숙이게 했다. 분통을 터뜨렸다는 얘기고요. 이게 주부입니다. 이분은 전통적인 이 민주당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투표하면서까지 이래도 될까 고민하면서 결국 국힘에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 맘카페에서 무작정 민주당만을 강요하는 개딸 신물이 났다, 이런 겁니다. 이 대학생, 이 서울 광진구 대학생은요,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지는 걸 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는지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패배를 계기로 잘못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구구절절이 다 맞는 거죠. 이 총선 승리 후에 민주당은 과연 변할까 반성하고 있고 책임을 감당할 만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자, 보시죠. 김남국 의원 얘기입니다. 개딸들 변호를 어떻게 하냐면요, 너는 코인 안 하냐, 누구나 코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죠, 누구나 코인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상임위 이 개원 시기에도 심지어는요 회의장 안에서조차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횟수가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상당하죠. 자, 바로 한 것이 이 김남국 의원 복당시킨 겁니다. 자, 우리 그 개딸들의 그 우상 양문석 그 당선인을 한번 보죠. 이분은요, 제가 별명을 그 개거품이라고 지었어요. 옛날에 그 촌에서요, 이 쥐약을 많이 났잖아요. 그때 그 쥐약을 잘못 먹은 이 개들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입에 막 거품이 나오고. 이 양문석 이 친구는요, 그 유튜브 각종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 물고 빠는데 거의 개거품을 봅니다. 놀리고 뭐고 없습니다. 얼굴 시뻘겋게 해서 광분을 합니다. 그 개딸들은 아주 그냥 환호했죠. 자, 이 친구의 이 당선 이후에 저 행보를 볼까요? 자, 반성한다. 이 편법, 불법 대출 관련 인정한다. 매도하겠다.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죠. 자, 실제 그 말이 사실인가 볼까요? 3억 5천만 원 더 놓게 이 집을 내놨습니다. 지금 살 사람이 있을까요? 팔지 않겠다는 뜻이죠. 동시에 뭐 했습니까? 전세로도 내놨어요. 전세가 나가면 매매를 보류하실 거고, 매매가 되면 전세를 거두고, 이 부동산 관계자가 이중 매물에 대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팔 거면 팔 거지, 전세는 왜 내놔요? 3억 5천. 이게 이분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요, 국민들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의 정체성하고 딱 등가시키잖아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니까요.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재단 등록 관련해서 뭐 7천만 원이 아니고요, 7억 가량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민 중산층을 위한 민주당, 서민 중산층만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 이게 이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이게 뭐였냐면요, 김종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앞에서 시위하는 이 개딸들 모습입니다.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4명이 나왔죠. 이 4명이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그 개딸들은요, 자기들이 여기까지 관여해서 뜻을 관철하려고 연판장을 돌리고 있죠. 추미애 의원, 이 김종민 이 의원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격 상당히 유하고요, 그리고 매너가 아주 좋습니다. 당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상소리 쌍욕을 한다거나 험한 소리를 한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죠.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다는 거 이외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 이외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개딸들이요, 참 민주당의 개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요. 특정인 이재명 대표의 개딸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이 돼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2위입니다. 누가 뽑아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여야요. 자기들이 뽑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총선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것인가, 개선될 것인가? 총선 끝나자마자 이런 행태를 하잖아요. 국회의장을 자기들이 직접 관여해서 뽑겠다는 거잖아요. 더 심화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제 한마디를 한 거예요. 민주당은 상향식 곡천,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일 보도된 것처럼 이 두 분이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어떤 권유를 받아 중단한 것이라면, 이 정성호하고 누굽니까? 조정식이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죠. 결국 우원식하고 이 추미애하고 경선하는 걸로 됐잖아요. 만약 중단한 것이라면, 어떤 권유를 받아 중단한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상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추미애 의원은 어떻게 했어요? 추미애 의원은요, 이번 그 선거 승리는요, 이 공천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원들의 공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원은 개딸들을 말하는 거죠. 개딸들을 의식한 발언이죠. 추미애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러한 국회의장이 되겠다, 이러한 국회를 만들겠다. 국가서열 2위라고 하면요, 대통령 다음으로 이 국민들의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딸들을 위한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김종민 의원 그리고 이탄희 의원요, 이 폭력적인 행동에 선 그어야 한다라고 일찍이부터 주장했죠. 여러분, 이 때리고 맞아야 폭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 언어로 또 문자로 진행되는 이 어떤 이 공격이요, 이게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못된 이 상스러운,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이런 그 문자 그리고 언사 폭력 있잖아요. 이 개딸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김남국이나 이 최민희 같은 경우에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고요. 탓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 이 선 자체를 벗어 나면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되죠.
과연 정당이 이 주인이 국민인가 당원인가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 편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진보라고 자임하는 분들, 진보라고 자임하는 이 단체들의 이 문제입니다. 이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광화문에 바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집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자, 이 한겨레 신문이요. 이 민주당 그 공천 파동 당시에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올렸죠. 내용은 이거예요. 자, 정당한 공정한 이 공천이어야 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정당하고 공정한 공천을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천 파동 났을 때 아까 지지도 보셨죠?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당이 이기고 있잖아요. 무조건 지는 게임이었잖아요. 윤석열의 이 예기치 못한 대파 파동으로 이긴 거잖아요. 정당한 비판을 한겨레 신문에서 한 거예요. 자, 이 진보주의자임을 자임하는 자 이분이 한겨레 신문에 낸 글입니다. 200석 이상의 국회의석을 차지해 가지고요 윤석열 정권을 탄핵으로 몰아낸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하면 당연히 탄핵이 되는 것이고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탄핵할 수 없는 거잖아요. 200석 아니어도요. 뭐 200석이 이상이 돼가지고 박근혜 탄핵시켰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탄핵시키는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자, 이분들의 인식의 이 오류 심각한 건 여기에 나옵니다. 전국에 모집한 중도층 40%를 잘 계도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 본인들은 똑똑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 진리고 선이고 이 무지한 국민들 때문에 윤석열이 들어섰다라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윤석열이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이직들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게 아니고요. 21대 총선에 민주당 183석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민주당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자 감세에 동의해 준 것이 컸죠. 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자임하는 민주당이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부자 감세에 밀실 야합으로 인해서 합의해 줬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자,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선도 패배하고 지선도 패배한 거잖아요. 원인은 거기 있잖아요. 그럼 명색이 자신이 진보주의자다. 우리 단체가 진보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정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준엄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개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되는 거죠. 뭘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따지고 반성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들이 얘기했듯이 200석 이상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탄핵을 하든 어쨌든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들 역시도 윤석열 정권을 등장시킨 장본인이자 통절한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민주당과 이런 진보 진영이 통절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짓들 문제다. 무지한 국민들 때문에 윤석열이 들어섰다라는 인식이 있는 한 반드시 제2, 3회 윤석열 정권은 또 들어서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저는 이탄희 의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탄희 의원은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들어서게 됐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는 분이에요. 자, 이분 자체의 정책 성향을 볼 때 저는 중도 우파 정도로 봅니다.
물론 사상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니죠. 이런 중도적인 성격을 이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많지 않고요. 이런 의원들은 우리 좀 진짜 깨어있는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국민들이 잘 지켜주고요. 이러한 그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애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 국회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 공약만 민주당이 좀 지켜주면 교섭단체로 진입할 수가 있고요. 이 민주당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경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정치적 색깔이 없는 사람들, 이재명 픽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수가 그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의견 부분들은 개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머지 의원들 함부로 발언도 못할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그대로 말살이 될 것이고요. 다양성이 없어지게 되면 역동성이 없어지잖아요. 당연한 이치가 되고요. 따라서 이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좀 활동을 해주리라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